예장통합총회가 지역교회들로 총회 재난봉사단을 조직합니다. 재난봉사단은 지역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자원봉사에 투입될 수 있는 교회로 구성되며 우선 10곳을 시작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CBS 기획보도 보호 종료 아동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이들이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호 종료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족이 돼준 목사 부부를 만나 보호 종료 아동을 향한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군부의 폭력에 맞서 평화를 외치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이 큰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미얀마 국민들을 응원하는 노래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실용음악 고등학교 학생들은 미얀마의 평화의 봄이 찾아오길 기도하며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이란 곡을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지역 교회들로 구성된 총회 재난봉사단을 조직합니다. 재난봉사단은 지역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자원봉사에 투입될 수 있는 교회로 구성되며 우선 10곳을 시작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과 양양, 속초 등 영동 일대를 집어삼킨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속초중앙교회는 지역사회의 재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나갔습니다. 교회는 목양실에 긴급 재난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에 즉각 나섰습니다. 교단 안에서는 재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했습니다. 재난구호소를 즉시 설치하고 상황실을 만들어서 밤새도록 각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렇게 총회 사회부와 연결을 해서 현지의 피해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총회와 연결해서 현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관공서와의 협력은 물론 타 지역 교회들의 봉사와 섬김을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속초중앙교회와 같이 지역사회의 재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교회들로 총회 재난봉사단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산불과 지진, 수해 등 재난 상황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의 체계적인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적 상황에서 재난을 교회만 겪는 게 아니니까 교회가 사회를 잘 돕는 체계화된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더 체계적으로 사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통합총회 재난봉사단에는 현재 강원과 충청, 전라, 경상 등 전국에서 10개 교회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합총회는 오는 16일 포항 동부교회의 재난봉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교회별 발대식과 교회 간 네트워크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CBS 기획보도 보호 종료 아동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이들이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보호 종료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족이 돼준 목사 부부를 만나서 보호 종료 아동을 향한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하늘꿈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동석 목사와 김인옥 사모. 이들에겐 8년 전 특별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었던 범진 씨를 입양해 큰 아들로 맞이한 겁니다. 이들의 만남은 지역 대학 신입생이었던 범진 씨가 하늘꿈 교회에 출석하며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범진 씨도 여느 시설 퇴소 청소년들처럼 보호 종료 아동이란 사실을 숨겼고 3년 정도가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회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회로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부분이 컸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께 이제 기도하는 후원자 그런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저희도 방학 때도 학교에 남아 있고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김 목사 부부는 처음엔 조금 더 가까운 후원자로서 범진 씨에게 힘을 보태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큰 아이라는 거, 우리 그 범진이라는 걸 또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막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아이를 품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다, 내 아들로 품어라. 기도의 확신 속에 한 가족이 되고자 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성인 입양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인해 6개월 동안의 긴 설득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그래서 하고 뭐 사정이 어렵거나 좀 관계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걔를 누군가 책임져 줘야 되는 관계예요. 책임질 때만이 사실은 그 사람이 가장 도움을 받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만큼 한 가족이 된 후 마찰과 갈등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제가 이제 살아가는 삶이라든가 생각하는 것, 가치관과 신앙들이 바뀌게 되고 긍정적으로 살아오면서도 부모님께 상처되거나 이제 좀 몹쓸 말들도 많이 하고 행동들도 많이 했고 사랑을 위해서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셨기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김 목사 부부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는 교회만큼 보호종료 아동들을 품기에 좋은 공동체가 없다며 교회가 지역의 보호종료 아동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범진이를 가족으로 품은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구역이 아니면 한 셀이 한 교회가 이렇게 한 아이를 함께 하면서 도우면서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그 한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한 교회 공동체 한 가족 영적 가족이 되는 게 또 목회고 또 교회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성경 말씀을 따라 교회가 보호종료 아동들의 버팀목이 되줘야 할 때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군부의 폭력에 맞서 평화를 외치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큰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미얀마 국민들을 응원하는 노래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들은 미얀마의 평화의 봄이 찾아오길 기도하며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이란 곡을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말 행복했었죠. 우리 힘들었어도 함께였죠. 하루아침에 우리가 내일을 걱정할진 몰랐죠. 군부의 쿠데타로 평화롭던 일상이 깨진 미얀마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꿈꾸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바라는 건 단지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뉴스를 통해 미얀마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접한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들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멀리서나마 노래에 담아 전하기로 했습니다. 군부에 저항하며 세 손가락 경례를 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모습에서 감명을 받아 세 손가락이란 제목으로 곡을 만들었습니다. 14살 소년이 이제 군부의 총에 맞아서 들었을 때 굉장히 곡을 쓰고 싶은 생각이 진짜 크게 들어가지고 저희 과 작곡과 3학년 친구들한테 우리는 음악하는 친구들이니까 이 슬픈 사실을 곡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는 예수마을교회가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학생 모두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미얀마 국민들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전교생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곡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노래를 통해 미얀마 시민들이 더욱 힘을 얻길 바란다면서 민주화가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헤이만 공동대표는 학생들이 보여준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제가 봤는데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아시아권에서 한국이 이제 첫 번째로 미얀마의 민주화를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나라거든요.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가 지금 시민들과 국민들을 아주 억압하면서 민주화의 도도한 물길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는데 빠르고 강하게 미얀마 시민과 국민들이 민주화를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음악 재능 기부와 더불어 직접 모금 운동도 벌여 유니세프를 통해 미얀마 국민들을 지원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노래가 비록 한국어로 만들어졌지만 음악에 담긴 메시지는 멀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 음악을 통해 미얀마를 응원하는 마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길 기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권은 바로 1년 전 4.15 총선을 통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획득했습니다. 그 후 불과 1년 후에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한 것은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충격이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인해 정권을 내주고 그 후 몇 차례 주요 선거에서 연패했던 보수당은 정치적 멘붕에 빠졌습니다. 생존을 위한 반대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치러진 4.7 보궐선거가 보수당의 압승으로 끝나므로 보수 야권은 집단 체유를 통한 희망의 기운이 솟아났고 정부와 여권은 대요각성의 쇄신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집단 치유를 경험한 보수정당은 세 가지 차원에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첫째, 적폐청산을 역사의 순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과 결별해야 하고 못다한 일제청산의 강도 건너야 합니다. 둘째, 남북은 한 민족이면서 두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특수 관계입니다. 평화통일을 민족의 통일 방안으로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상생 번역을 약속한 남북 기본합의서는 보수당이 집권할 때 체결된 중요한 남북의 약속입니다. 평화통일 여정에서 보수당은 반공일변도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셋째, 보수적 가치의 중요성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망설이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가치지향적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민혁명에 의해 세워진 문재인 정권도 세 가지 측면에서 대욕학성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시민혁명이 요구한 적폐청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진보의 가치를 법제화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진보의 가치를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평화통일 여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기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혁명의 주체들은 보수정당과는 차별되는 민족적 자존감을 요구하고 있음도 직시해야 합니다. 셋째, 1987년 이후 진보 세력은
공동체를 위해 병든 사회의 구조를 혁파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은 부차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87 이후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늘어난 것은 새로운 세대의 특징입니다. 4.7 보선에서 주목받은 20, 30대의 선택을 경제적 이기주의로만 치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우둔입니다. 공동체의 번영과 개인의 자아 실현 욕구가 윈윈하게 되는 진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합니다. 한 교회 안에 보수와 진보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하고 평화통일 여정에서 여와 야는 협력해야 합니다. 축구 동호회나 어머니 교실에서 진보 보수가 함께 웃고 함께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야가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존 공영의 길을 모색하라는 것이 4.7 보궐선거의 민심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설립한 기독 NGO 사랑광주리가 최근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사랑광주리는 62개 지역 아동센터와 보육원 등에 마스크 22만 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과 사역개발위원회가 최근 총회회관에서 여성사역자들의 소명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전주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는 여성사역자들에게 교단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이제 우리 교단이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합당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고신 수도권 주일학교연합회 협의회가 제2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촌 강서교회 한승태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가 오는 21일 인천 성산교회에서 청교도 회중파 회심준비론 연구 발표회를 갖습니다. 내일도 황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